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윤석열 내란 수계의 형사재판이 시작됩니다. 내란 수계인 만큼 확실하게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중앙지법 지하로 입장을 하면서 끝까지 특혜를 누리게 만드는 거, 결국 이건 지기현이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튼 법정에 서가지고 윤석열이 저렇게 떠들어대는 얘기를 언론, 저 따옴표로 보는 게 현실인데요. 아니, 윤석열이 현장에서 있는, 법정에 서 있는 모습, 그거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왜 이런 식으로 그냥 따옴표 혹은 그냥 일부 기사 내용으로 우리가 접해야 되는 겁니다. 직업은 전직 대통령이다, 그러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윤석열의 얘기를 왜 도대체 이렇게 우리가 다 들어줘야 되냐고요. 실제로 거기서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당연히 공소 사실을 전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냥 몇 시간 동안 깨작거린 걸 갖다가 이렇게 내란으로 만들었다, 이따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판사 한 명의 손에 모든 게 달려있게 하는 게 맞냐, 이 시스템에 대한 변화 욕구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튼 윤석열을 저런 식으로 석방도 시켜주고 끝까지 특혜를 주고 있는 지기현,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촬영도 불허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명박근혜도 전부 다 피고인석에 있는 모습이 찍혀서 대대적으로 기사를 통해서 전해졌는데 왜 윤석열만큼은 이런 식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비공개시켜주는 거냐? 이런 특혜가 도대체 어딨냐?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계속해서 압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출석 특혜다, 그리고 법정 내 촬영 불허 결정을 당장 철회해라. 국민적 관심사가 이렇게 높고 사안이 이렇게 심각한데 이런 식으로 윤석열이 그냥 뻗대고 나올 거를 모두가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지기현 판사의 한 명의 손에 달리게 만드는 게 맞냐? 당연히 어이가 없는 겁니다. 논란이 거세지니까 방금 전 속보로 재판부는 법정 촬영 재신청 시 허가 여부를 다시 판단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다시 판단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빨리 그냥 입장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윤석열 측에서 심지어 압박을 하지도 않았다고 알려졌는데 멋대로 그냥 지기현이 결정을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고요. 특히 지금 윤석열 관련해서 쏟아지는 소식을 보면 다수의 국민들은 여전히 그냥 파면이 됐을 뿐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제대로 밤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왜? 내란 속의 파면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라 돈을 가지고 지들 잔치를 했어요. 저런 식으로 사익을 추구하면서 오직 지들의 생존과 이익만을 두고 모든 나라를 말아먹은 윤석열 그리고 주변 것들 확실하게 책임을 물을 때까지 우리의 관심을 끝나지 않을 겁니다. 500만원 캣타워, 2천만원 욕조, 야, 이게 진짜 제정신들입니까? 특히 이때가 그 한창 예산 부족으로 난리가 났던 대통령 관저 이전하던 그 무렵인데요. 그때 국가 예산으로, 한마디로 우리 세금으로 수백만원짜리 캣타워, 고양이 놀이시설에 저렇게 돈을 쓰고 신축 욕실에는 자재값만 수천만원이 되는 히노키 욕조, 한마디로 편백 욕조를 설치했다는 겁니다. 야, 이게 다가 아니죠. 이것도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한 겁니다. 이러니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진짜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된다. 건전재정이라고 겉으로는 난리치더니 지들이 쓰는 돈은 누구보다 알차게 해먹었다, 하나하나 다 해먹었다는 거죠. 특히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건보료를 7만원 밖에 안 내가지고 제가 매달 건보료 나가는 거 볼 때마다 속이 뒤집히는데, 저런 인간이 국가 세금을 가지고 저렇게 탕진을 했다는 걸 볼 때마다 진짜 밤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세금은 저렇게 탕진을 하죠. 그리고 자기 돈은 저렇게 악착같이 아끼고, 야, 이런 식으로 나라를 아작내놓고 무슨 염치로 지금 뭐 윤심을 달고 대선에 나오네 마네 국힘당이 저러고 있냐고요. 심지어 그래놓고 지는 그냥 마치 5년 임기를 다 마치고 돌아온 인간처럼 아크로비스타 상가 지하의 떡하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경호원을 대동해가지고 저렇게 첫 포착이 됐다는 얘기가 어제 JTBC 단독으로 전해지기도 했는데, 여기서 빼놓고 갈 수가 없는 게 바로 김성훈이죠. 김성훈이 저렇게 윤석열 옆에 착 달라붙어서 밀접 경호하고 있다는데, 아니, 다른 경호원들이 오죽하면은 지금 연판장을 돌리겠습니까? 저 추악한 김성훈도 반드시 우리가 잊어서 안 된다, 계속 끝까지 어떻게 되는지 감시를 할 거다 라는 점을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참고로 지금 극우 추적단 카운터스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서초 아크로비스타 근황을 보면
야, 뭐 여기에 성족이랑 태극기를 든 정체불명의 남성 3명이 여기 뭐 성지순례를 한다면서 주변을 배회하고 있다 그래요. 거기서 윤 어게인, 정확히는 이제 윤 아기양이죠. 윤 아기양을 외치고 윤석열 거주하는 아크로비스타 쪽 앞에서 격리를 하고 아주 별의 별 짓거리를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 극우 유튜버를 추적하는 극우 추적단의 행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언론에서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막 대놓고 돈 달라, 소액도 괜찮으니까 돈 좀 달라, 대놓고 구걸을 하던 그들의 자금줄을 끊는 역할을 하는 게 지금 극우 추적단이라는 겁니다. 더럽다고 무시하면 바뀌는 게 없다. 전 이 한 줄이 모든 걸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뭐 이준석이든 저 폭도들이든 모니터링을 해서 저들의 동향을 전할 때마다 뭐 저런 것까지 신경 쓰냐, 중도들은 저런 거 신경 안 쓴다, 더 싫어한다, 무관심이 답이다, 관심이 필요가 없다, 무관심이 답인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이나 정당이 대놓고 노골적으로 띄워주는 경우에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저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 같은 경우에는 무관심이라는 먹이를 무럭무럭 먹고 자라가지고 지금 오프라인 폭도까지 등장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극우 추적단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이건 결국 민주주의 위기를 불러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나섰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자금줄부터 추적을 했다는 거죠. 슈퍼챗, 멤버십, 광고 수익 이런 식으로 돈줄이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그러면서 이제 주 감시 대상은 극우 유튜버들, 그리고 30개 이상의 오픈 채팅방 잠입을 하고 가짜뉴스가 공유되거나 막 극단적인 발언들이 나왔을 때 신고까지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중 일부 내용들을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는 건데, 야,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러한 노력의 결과 일부 극우 유튜버들 후원이나 광고 끊겼고요, 계정활동 중단도 하고요, 영상 스스로 삭제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자기들끼리도 야, 이거는 우리가 쟤네들이 염탐할 수 있으니까 오픈 채팅방 안에서 좀 자제 좀 하자, 이 표현은 좀 지우자,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마냥 방치할 때랑 이렇게 하나하나 정찰을 하고 분석을 하고 대응을 하니까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래서 이게 한 줌이라고, 무관심이 답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동안 얼마나 무책임한 얘기였는지 이런 활동을 통해서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극우 추적단 운영자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더럽다고 무시하지 말고 신고라도 제발 해달라. 아무도 얘기 안 하면 절대 바뀌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게 어제 제가 전한 내용, 제가 평소에 알림이 항의도 구독자분들께 전한 내용하고 딱 맞물리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커뮤니티 글에 이런 내용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갤러리, DC 노무현 갤러리에 이런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왜 플랫폼 기업의 무책임함으로 이어지는지 제가 어제도 글로 전해드린 겁니다. 개별적 법적 대응에 나섰음에도 저런 식으로 앞서 보셨듯이 패드립하고 어머니에 대한 성적 모욕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DC 노무현 갤러리라고 했죠. DC 김유식 대표는 DC 미국 정치 갤러리, 국민의힘 갤러리, 국힘 비대위 갤러리, 이곳에서 노골적으로 폭도들이 내용을 공유하고 헌재를 막 공격하자고 얘기를 하는데도 방치를 했었죠. 이게 DC 김유식 대표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진실을 전복하려 하는가? 라는 책을 쓴 린 맥킨타이어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진실은 거짓말쟁이가 권력을 잡았을 때 죽는 게 아니다. 진실을 말하는 자들이 진실 옹호를 멈출 때 사라진다. 내 댓글 하나가, 내 게시글 하나가 뭐 그렇게 큰 영향을 주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게 영향을 꽤 크게 준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보다 더 효율적인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 저도 이제 사이버 크래프트를 준비하고 있는 건데, 큰 틀에서 사이버 전장터를 정리를 해보면 1단계 생산, 2단계 유통, 3단계 신봉 단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단계 생산자, 앞서서 제가 막 그 고소를 하고 일베 악플러, DC 악플러, 유튜버들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게 생산자들을 이제 대응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개별적 법적 대응이기 때문에 아무리 실시간으로 대응에 나선다 하더라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모든 걸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디폴트로 깔고 2단계 유통 과정이 있다고 했죠. 그 유통 플랫폼, 여기에 이제 레거시 미디어, 뉴 미디어 등등 다 포함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공론화와 책임 촉구를 그래서 이어가는 거고, 3단계 신봉까지 한 상태, 이미 거기에 뇌가 잔뜩 절여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팩트라든지 뭐 아니면 다른 접근 방식으로 접근을 해도 답이 없다는 겁니다. 거의 현실적으로 설득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 2단계에서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게 지극히 현실적인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히 2단계 유통 플랫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그냥 이런 과정들이 귀찮아서인지 몰라서인지 그냥 극우랑 공존하자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무책임한 건지 계속 알려갈 예정입니다.
뭐 진보주의자라고 해서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따뜻한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결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저를 비판하기도 하는데 뭐 과격분자다 뭐다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해도 저는 명확합니다. 생산과 유통 단계에 대한 대응,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표현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적정선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이걸 저도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그동안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방종까지 갔잖아요. 그럼 최소한 좀 줄을 땡겨가지고 표현의 자유와 책임 그 사이에 선을 좀 맞춰가자 이겁니다. 그래서 국회와 청와대와 정부의 역할, 플랫폼 기업의 역할, 시민사회의 역할 이렇게 나눠가지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그 대응을 해가면 좋을지 사이버 크래프트 활동을 통해 체계적으로 좀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디지털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이러한 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실제 사례로 보면 이렇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중요한 광고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최대 128만원 현금 사은품 혜택이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휴대폰 구매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그리고 핸드폰 통신사 변경 시엔 최대 30만원. 중요한 건 개인정보 안전이 보장됐다는 점이고요. 무려 60만 명 이상의 누적 가입자, 그리고 983억 이상의 현금 사은품을 지급했다는 것도 중요한데요. 무제한 상품권 이벤트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 후 소개한 친구도 가입하면 신세계 상품권 최대 4만원 추가 혜택, 인터넷만 가입 시 2만원, 인터넷 TV 동시 가입 시 4만원, 그리고 일회성이 아닌 중복 혜택 증정이라는 점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전액 100% 현금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1670-2521 통해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상담 신청하실 때 알림이 황의도 보고 신청을 하셨다고 해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힘당이 4.5일 근무제 추진한다. 금요일 4시간 일하고 퇴근하자. 요게 지금 대선 앞두고 던지는 메시지거든요. 이걸 정치 고관여층, 오랫동안 정치를 봐온 분들 입장에선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저것들 양심도 없구나. 아니 당장 주 120시간을 옹호하던 것들이 갑자기 주 4.5일제를 얘기한다고? 말도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하지만 실제로 정보 유통 창고의 흐름을 보면 나름 저들이 좋아하는 그 내란 폭도당 지지자들 사이에선 그들만의 세계관이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표님은 지난 대선 때도 주 4.5일제를 강조하셨고 이후로도 꾸준히 행보로 보여주셨습니다. 한국노총도 찾아서 주 4.5일제 도입을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올해에도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가야 된다고 명백하게 입장을 전한 바가 있죠. 근데 그때 국힘 윤재혁 원내대표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건 달콤함만 부각하는 눈속임 정치라며요. 이 얘기가 그대로 국힘당 본인들한테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알아서 모두가 국힘당의 민낯을 알겠지 하고 넘어가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 국힘당의 의도에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빈틈을 이제 또 이준석 같은 부류가 마치 자기는 아닌 척 양당을 비난하면서 치고 나오기 때문에 명백하게 우리가 진실을 계속 알릴 필요가 있다. 다만 개별적으로 우리가 댓글 계속 남기자라는 차원에 머물러서는 저들의 조직적이고 집요한 움직임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대응하는 걸 업데이트하기 위해 사이버 크래프트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에 대해서 국힘당의 내로남불 제대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정신 못 차린 국힘당 것들은 뭐 한덕수 대망론 얘기를 막 띄우고 있죠. 그래서 뭐 대선 떠밀리는 한덕수가 고민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언프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거는 염치가 없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한덕수가 누굽니까? 아니 당장 탄핵을 당해 마땅한 내란 대행입니다. 그런 인간이 무슨 대권이네 뭐네 하면서 국힘당이 서로 티키타카하고 비난하는 척하면서 나중에 컨벤션 효과를 누리려고 하는 걸 민주당 지지자들과 그리고 많은 민주시민들이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대놓고 노골적으로 저렇게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걸맞게 우리도 강하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결국 저들은 아무리 이러쿵저러쿵 자기들끼리 멱살 잡는 척을 해도 한덕수, 이준석, 이낙연 전부 다 끌어모아서 반명연대로 힘을 합치려고 하겠죠. 물론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만 어쨌든 야금야금 저들이 저런 식으로 전선을 넓혀가려고 하는 걸 신속 차단할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 겸손은 미쳤다. 사장 남천동 겸손 남천동 버전이 있었죠. 저도 굉장히 재밌게 들었는데 혹시 못 보신 분들은 한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색다른 그러한 겸공의 맛을 볼 수가 있고요. 보다 더 자세한 소식들은 계속 요약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